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365 유다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플 때 짜증을 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아프고 힘들면 귀찮고 또 그렇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오장육부가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간이 피로한 경우에는 신경이 예민해지는 등 몸의 병은 마음의 병으로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만약 내 몸과 건강에 대해 잘 안다면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365가 준비한 특별한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오장육부 중 육부의 기능과 특성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정은영 한의사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은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장육부 중에서 육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육부는 어떤 걸 말하나요? 예, 육부는 오장과 짝이 되는 장부를 말하는 건데요. 네. 실제로 육부는 공통적으로는 우리 음식물을 이제 먹어서 소화, 흡수한 다음에 그걸 흩어질 수 있게 하는 그 직접적인 일을 하는 장기를 말하는 거고요. 오장과 짝이 되기 때문에 오장은 지난 시간에 간, 심, 비, 폐, 신 5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와 짝이 되는 이제 쓸개, 그러니까 담, 그 다음에 소장, 그 다음에 위장, 대장, 방광, 삼초 6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장과 육부가 이렇게 짝처럼 밀접한 연관이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오장육부라고 한 단어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지금부터 우리가 육부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담, 이 쓸개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원장님. 예, 쓸개는 간 바로 아래쪽에 붙어 있는 장기인데요. 일단은 담즙을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모아두었다가 이제 저희가 음식을 소화할 때 담즙이 배설되는 기능을 하고요. 담즙은 지방을 소화하기 때문에 만약 쓸개 기능이 좋지 않으면 기름진 음식을 잘 소화내지 못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단력이라고 해서 우리 정신작용 중에서는 결단력을 이렇게 책임지는 장부예요. 그래서 이제 대담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옛날 말에 이제 네. 대담하면 결단력이 남들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용기가 많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제 만약에 쓸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나 늑골 아래쪽에 통증이 오거나 등까지 그 통증이 뻗치는 일도 많습니다. 오늘 방금 그 기름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예를 들면 곱창을 먹으면 바로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것도 이거랑 연관이 있을까요? 예, 쓸개 기능하고도 연관이 있고, 이제 제가 들어봤을 때는 소장 기능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예, 뒤에 소장 기능이 나오는데 그것과도 연관 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소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설명해 주세요. 예, 소장은 심장과 짝꿍이 되는 장기인데요. 우리 배꼽 주변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제 창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소장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소장은 이제 우리가 위에서 이제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내려오면 그 영양분을 잘 나눠서 흡수하고요. 그 나머지 노폐물은 대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장의 기능이 좋지 않으면 배가 더부룩하게 아프다든지 아니면 콕콕 쑤시면서 복통이 일어난다든지 이제 그러고 이제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설사도 일어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 위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네, 위는 이제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장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음식물을 먹으면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건데, 이제 위장 기능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일단은 음식량이 줄어들겠죠. 먹을 수 있는. 맞아요. 예, 그리고 먹자마자 더부룩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장과 짝꿍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을 일단 소장에 잘 내려갈 수 있게 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그거를 소화시킨 다음에 소장으로 원활하게 보내는 역할도 위장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췌장과 짝꿍을 이루면서 음식물 소화를 돕는 게 지금 위의 역할이라고 하셨고요. 자, 다음은 대장입니다. 이 대장도 육부에 해당하는데 위치가 뭐 한
요쯤에 해당이 되나요? 네, 어디에 있죠? 예, 사각형으로 우리 몸을 네. 둘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폐장과 짝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폐장도 오장의 덮개라고 해서 커버를 해주는 역할인데 이 대장도 육부를 커버해주는 역할을 생각하셔서 아주 크게 사각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네요. 지금 이렇게 모양이 그렇게 뭔가 커버하는 듯한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을 커버하는 듯한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대장의 역할은 일단 소장에서 이제 영양소는 흡수하고 나머지 노폐물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중에서 수분은 흡수해 주고요. 노폐물은 이제 대변으로 잘 만들어서 모형을 만든 다음에 이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대장의 기능이 잘 되지 않으면 당연히 배가 아플 것이고요. 그쵸. 배가 아플 때 일단 대장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픈 위치도 약간씩 차이가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역할 때문에 어느 부위가 대장이 어느 부위가 아프냐에 따라서 변비와 설사가 결정이 돼요. 오, 알려주세요. 네. 예, 일단은 소장에서 이제 대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맹장 부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이제 잘 구분해서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고 찌꺼기를 내보내는 곳이 맹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네. 설사가 잘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른쪽이 아프겠네요. 예, 오른쪽 배가 살살 아프고, 그다음에 변비인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내려와서 직장 부분에 가서 변이 안 나오는 거니까 왼쪽 배가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이제 대장 자체가 하나의 장기이기 때문에 배 전체가 아프다든지 아랫배가 살살 아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부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자체 장 기능이 전부 다 이제 교란되게 된 경우는 변비와 설사가 오가고, 예. 그다음에 복통도 오게 되고 이제 대장 장기 자체가 이제 위치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복근을 긴장시킨 역할을 하거든요. 복근이 또 긴장되면 허리 근육에 또 부담이 와요. 그쵸. 그래서 허리 요통이 많이 오는데 이것도 대장 기능과 관계가 있고요. 이제 대장에서 수분 흡수를 잘하면서 노폐물을 얼른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피부병이 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피부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자, 다음은 방광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예, 방광은 여러분이 잘 아는 소변을 모아뒀다가 배설하는 기관이죠. 근데 한방에서는 이 기관에 하나 더해서 진액을 저장해놨다가 곳곳에 퍼트리는 역할도 하는데 실제로 땀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럽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소변과 성분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땀으로 배출이 안 되면 소변량이 많아지고 이제 소변이 양이 적어지면 땀으로 많이 배출된다든지 이런 게 조절이 안 되면 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광이 안 좋은 경우는 일단은 방광염 많이 이제 열심히 해볼 수 있고요. 이제 혈뇨가 나든지 하면 이건 사실 조금 큰 병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방광 이상을 알 수 있고 방광은 신장과 기능이 짝꿍인데 네. 신장이 명령을 내리면 방광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광은 또 신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삼초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삼초. 이건 뭐예요? 예, 삼초는 실제로 해부학적인 장기는 우리 몸에 없어요. 하지만 아까 육부의 기능을 말씀드렸듯이 이 위, 대장, 소장, 이제 방광 이 모든 기능은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제 저희 한의학에서는 이 기능을 세트로 이루어지는 반사작용만 묶어서 네. 삼초라는 기능으로 말했고요. 경락은 따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화, 흡수, 배설, 그다음에 수액 대사하는 거를 이제 차례차례도 일어나게 댐에 물을 가둬뒀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듯이 이런 역할을 하는 장기가 삼초이고요. 이제 증상은 배꼽 주변 소장처럼 복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로 배꼽 아래에 만졌을 때 딱딱하시거나 배가 아픈 경우는 삼초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 보고 실제로는 배가 조금 차가워지면 삼초도 이제 기능상 이상이 있다고 저희가 많이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액대사도 작용하기 때문에 전신 수액대사, 일상적인 붓기가 있는 분들은 삼초 기능이 안 좋은 분이 많아서 저희가 침치료를 할 때 삼초를 다스려주면 굉장히 붓기가 빨리 빠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소화 흡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오장육부, 이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판례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실은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어지면
그 모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걸 다 설명드리긴 어려우니까 네. 이제 이번에는 만약에 간장의 기능이 깨어졌을 때 서로 장부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판넬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간의 위치는 아까 전에 제가 갈비뼈 이렇게 있다면 요 아래 갈비뼈에서 약간 감춰져 있어요. 큰 장기가 이게 간이에요. 이게 삼각형처럼 보이는. 예, 요렇게 생긴 게 간인데 네. 이 간 기능을 못하게 되면 간비불화라고 해서 간하고 비장의 조화가 깨지거든요. 간하고 비장의 조화가 깨지면 우리가 스트레스 살짝 받으면 식욕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죠. 맞아. 입맛이 없을 때 예, 있어요. 아니면 또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입맛이 확 당길 때도 폭식. 있죠. 예, 그게 간비불화 증상이고요. 그 증상과 그다음에 간위불화라고 해서 간하고 위장의 조화가 깨지는 증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음식 먹으면 바로 배가 더부룩해진다든지 그리고 좀 그런 게 좀 지속되면 구역질이 막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간이 원인이 되는데 증상은 위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침 헛구역질이 난다든지 하면 우리가 간이 나쁘다고 흔히 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간만 나쁜 게 아니고 간 기능이 나쁘면서 위장 기능까지 같이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비장과 위장에도 간에 대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당연히 쓸개 쪽은 간하고 담은 표리 장부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쓸개질 분비가 원활하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소화가 됐다가 기분이 나쁘면 갑자기 소화가 안 됐다가 이런 것도 쓸개 기능하고도 같이 연관돼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기는 뭐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긴 하지만 뭐 남자나 또 여자 혹은 어른과 아이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원장님? 네, 남녀의 차이에서는 골격 차이가 좀 있고요. 이제 네. 골반의 크기라든지 골반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오장육부 시간이니까 오장육부만 비교해 드리면 남녀의 차이보다는 성인과 소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른보다 큰 장기가 몇 가지 있는데 네. 간이 어른보다 굉장히 크고요. 어른도 그래요? 간 크기가 이만한데 아이들은 조금 더 많이 커서 이게 넓게 차지하고 나이가 자라면서 약간씩 우리 줄어들어요? 예, 어른의 크기에 맞게 이렇게 줄어들고 흉선이라고 해서 림프 기관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크게 생겼거든요. 이제 성인이 되면 태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크기가 이제 많이 크게 작아지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차이가 나게 되고 그다음에 심폐 기능은 아기 때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호흡기 관리만 잘해줘도 키도 잘 크고 이제 건강한 아이로 자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그다음 위장도 아기 때는 실제로는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아기 때는 조금씩 먹여야 되고 자주 안 먹이잖아요. 자꾸 토하니까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서 자꾸 우리처럼 자루 모양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커지는군요. 이렇게 되면서 식사량도 많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력도 아기 때는 눈에 이제 명암 구별 정도 되는 정도고 한 6세 정도 돼야지 시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요. 초등학교 가면서 어른 시력에 거의 근접하게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방금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내용 잘 기억하셔서 나와 내 가족까지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이것이 궁금하다 시간입니다. 육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오장육부는 귀와 연결되어 있다. 뭐 지난 시간에 원장님께서 이 손바닥에 모든 이런 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귀도 왠지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이침이라고 해서 귀에 저희 전신장부가 다 연결돼 있는 이제 혈자리들을 연구를 많이 해놨어요. 네. 이제 오늘 귀를 준비해 예, 오셨네요. 귀를 보시면 이거는 여기가 머리고요.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아, 거꾸로 예, 웅크리고 있는 예. 모양. 이렇게 거꾸로 보시면 여기가 머리고요.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장기 보면 일단 혈자리는 굉장히 이침 자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일단 오장육부와 관계된 자리를 알려드릴 건데요. 네. 이제 귀를 보시면 여기 귀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는 데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귀 바퀴가 이렇게 쏙 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횡격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횡격막. 예, 그럼 횡격막 위아래 장기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저희가 횡격막이니까 횡격막 위쪽에 뭐가 있나요? 심장하고 폐가 있잖아요. 그 횡격막 아래쪽 여기 아래에 가운데 정도에 심장에 대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이 거꾸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보실 때. 네. 그리고 이제 이침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심장 자리가 이 근처인데 어떻게 찾아 싶으실 텐데 수지침 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심장 이상이 생기는 경우나 이러면 혈자리를 눌러보면 반응이 있어요. 아프거든요. 아픈 자리가 정확한 심장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대략적 위치만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심장 자리가 이렇게 있고요. 폐는 이렇게 가슴이 두 쪽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전체적인 부분이 폐와 기관지와 호흡기에 대한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횡격막 위쪽에 여기 심장과 폐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제가 횡격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횡격막 아래에 아래에 소화기관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차례대로 여기가 위 아래에 소장이 있으세요. 소장 다음에 이어진 장기가 이렇게 대장이거든요. 여기 대장.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배설하게 되죠. 그다음에 방광 기능을 나타내는 혈자리가 여기 정도에 있어요. 여기가 좀 속에 들어간 부분. 예, 그렇죠. 여기가 방광. 그리고 방광과 짝이 되는 장기가 있는데요. 그 장기는 바로 신장이죠. 신장에 대한 혈자리는 또 이쪽 바로 옆에 있어요. 요 아래쪽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신장, 그다음에 아까 위와 짝이 되는 장기가 제가 비위라고 했잖아요. 위에 대하 짝이 되는 혈자리는 여기가 비가 되고요. 비 기능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간담 기능. 여기에 간하고 담에 대한 혈자리가 다 자리하게 됩니다. 정말 근데 귀도 되게 작은 부분인데 네. 되게 세세하게 다 이게 연결이 돼 있군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임상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실제로 머리에 대한 혈자리, 여기가 사람 머리거든요. 머리에 대한 혈자리, 그다음에 여기 귓바퀴 있죠. 여기가 다 척추예요. 척추가 경추, 목뼈, 그다음에 등뼈, 허리뼈 있으니까 다 여기 연관돼 있고 여기 또 자궁에 대한 혈자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재미있는 혈자리가 되게 많아요.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요쪽 부분, 그러니까 척추 부분이었네요. 여기를 누를 때 좀 가끔 아플 때가 있거든요. 허리가 가끔 안 좋으실 때 있으실 거예요.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비벼주면서 풀어주기만 해도 생각보다 시원하고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혈자리 효과가 되게 좋아요. 이침이 통증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손의 기능이랑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가끔 너무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몸에 놓는 치침도 많이 쓰지만 이침을 이용해서 같이 조절해 드리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귀와 연결된 장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그 귓볼은 이제 머리랑 관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얼핏 듣기로 귀를 뚫으면 뭐 건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혹시 뭐 머리와 관련이 돼서 그런가요? 네, 그런 속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환자분 중에 귀 뚫는다고 혈자리 잡아달라고 가는 분이 진짜 간혹 그런 분이 오시거든요. 그 혈의 자리에 따라 정확하게 그 귀를 뚫으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지만 그 혈자리들이 이상이 있지 않으면 또 아무 반응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있을 때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귀까지 뚫어가면서 꼭 머리만 아프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는 그냥 아플 때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체질이다. 변비가 체질일지 아니면 장이 안 좋아서 변비가 오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정답이 뭔가요? 예, 당연히 X입니다. X. 네, 왜죠? 네, 변비가 잘 오는 체질도 사상인 체질 중에 있긴 해요. 하지만 사상인 전부 다 변비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의 생활 자체가 이제 운동을 하지 않고 음식도 이제 고기만 많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장 건강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변비는 사실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라 가지고 육부 기능 전체가 안 좋아도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물을 안 마셔도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체질로만 얘기하기에는 이제 변비는 단순한 질환은 아닙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맛으로도 몸의 건강을 지킬 수가
춥다. 이거는 어떤 뜻인지 궁금한데요. 정답이 뭔가요? 네, 일단은 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한의학에서는 맛도 이제 시고, 쓰고, 그다음에 달고, 맵고, 짠고. 다섯 가지 맛을 오장육부의 기능에 배속시켜 나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맛의 조화만 잘 맞춰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건강한 분들은 음식을 한식이나 그다음에 중식이라든지 베트남 음식을 드실 경우에 그 음식들은 사실 이 다섯 가지 맛의 조화를 좀 잘 맞춰서 만든 음식이고, 그다음에 그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병이 잘 안 오게 음식의 구성을 만들어 놨거든요. 사천 음식은 맵다든지 네. 뭐 그런 식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고, 한방에서 약을 쓸 때 실제로 한약을 쓸 때 몸에 좋은 약재만 다 넣는 게 아니라 이제 보하는 약재에다가 약간의 기능을 깎아주는 약재의 균형을 맞춘다든지, 실제로 다섯 가지 맛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처방을 할 때 많이 고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예를 들면 다섯 가지 맛이 이제 신맛이 있는데, 신맛은 간에 이제 배속되어 있는 맛인데, 이제 우리가 너무 피곤할 때 조금 신 음료를 마시면 약간 도움이 되고, 예, 실제로 약재도 이제 산수나 구기자나 이런 약재들 맛에 신맛이 조금 배속되어 네. 있어요. 그리고 간이 안 좋은 분들한테 약을 쓸 때는 다들 환자분들이 약이 왜 이렇게 시큼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시큼한 약재랑 또 다른 다섯 가지 맛을 잘 조화시켜서 쓴다든지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오장육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쉽고 재미있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단장은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고통을 말합니다. 슬픈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오장육부가 상한다는 말인데요. 그만큼 스트레스는 우리의 오장육부를 괴롭힌다는 뜻이기도 하죠. 건강 365가 알려드린 정보로 건강 지키실 때 몸 건강뿐만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정신 건강까지 잘 챙기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정호균입니다. 지금이 꽃게 제철인 건 다들 아시죠? 보통 탕이나 찜으로들 많이 드시는데요. 오늘은 꽃게를 가지고 맛도 2배, 건강도 2배를 챙길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꽃게는 이렇게 제가 손질을 해놨어요. 내장을 떼고 이렇게 다리 부분 끝에도 다 잘라놨죠. 그러니까 이런 큰 다리 같은 경우도 칼을 대고서 이렇게 탁 하고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된 꽃게를 밀대로 쭉 하고 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눌러가면서 엄청 잘 나오죠? 이렇게 하고 돌려서 발라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게딱지라고 하죠. 그 게딱지 안에도 내장이 들어있잖아요. 게 특유의 풍미가 되게 많이 나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물 넣고요. 수저를 이용해서 안에를 다 긁어서 넣어줄게요.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를 물에 넣고 잘 섞어줍니다. 반죽을 딱 맞춰서 하게 되면 좀 돼요. 흔히 말하는 떡처럼 돼서 속에는 거의 빵처럼 되고 겉에만 바삭바삭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살짝 이렇게 묽게 해주겠어요. 달궈진 팬에 먹기 좋은 크기로 반죽을 올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튀김 반죽하고 부침 반죽을 반씩 섞었기 때문에 기름을 넉넉히 해서 약간 튀기듯이 해서 키친타올에 놓고 기름을 쫙 빼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익은 꽃게 배추전을 그릇에 담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꽃게 배추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단장은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고통을 말합니다. 슬픈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오장육부가 상한다는 말인데요. 그만큼 스트레스는 우리의 오장육부를 괴롭힌다는 뜻이기도 하죠. 건강 365가 알려드린 정보로 건강 지키실 때 몸 건강뿐만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정신 건강까지 잘 챙기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